우리는 2025년 7월 1일부터 난임센터를 다니고 있는 결혼 11년차 부부다. 한 달도 쉬지 않고 내리 진행한 3번의 난자 채취로 나는 4개의 오일 냉동 배아를 모았고 드디어 처음으로 동결이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생리 2일차에 방문한 병원. 이제는 기계처럼 진행하는 체열과 질 초음파. 교수님께서 배란일에 맞춰 자연임신 시도도 함께 해보자고 하셨고 과배란 약을 5일치를 처방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 시 자연 사례 세포와 ANA 항액 항체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해 주셨다. NK셀은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등을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인데 이 검사는 NK세포의 수나 활성도를 확인하는 검사다. 특히 난임 분야에서는 NK세포 활성도가 너무 높으면 착상된 배아를 면역이 이물질로 보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반복 유산이 있거나 착상 실패, 자가면역 질환이 있음되면 권유하는 검사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한 번도 이식한 적이 없기에 반복 유산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첫 이식부터 왜 이 검사를 권유하시는 걸까? 보통 3번 유산 후 검사를 권유한다고 하던데 나는 극난저라 난자 채취의 어려움이 큰 만큼 그리고 모아둔 배아도 4개뿐이라 한 번 이식할 때까지 남들보다 과정이 더디고 더 힘든 케이스다.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은 최대한 이식에 방해가 될 요소들을 없애서 착상률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더불어 항액 항체 검사는 내 면역세포가 내 세포액을 공격하는 자가항체가 있는지 보는 검사다. 면역세치가 높게 나와도 배아를 공격하여 착상이 어렵다니. 참 임신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이 2가지 검사는 모두 체열 검사로 이루어지고 다음 병원 방문 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동의했다. 동결이식을 하기로 했으면 자연주기로 진행할지 인공주기로 진행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자연주기는 몸이 스스로 배란하는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서 배란일에 맞춰 배아를 넣는 방식이다. 난포를 자주 관찰하면서 배란 후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 방식인데 난포 관찰을 하기 위해 질 초음파를 3, 4일에 한 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 하지만 몸이 자연 리듬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호르몬 부담이 적고 자궁내막이 스스로 형성돼 일부 연구에서 착상률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배란이 불규칙한 여성은 불가능하고 갑자기 배란돼서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인공주기 동결이식은 호르몬으로 자궁내막을 만들어서 이식 스케줄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호르몬 약물 부담이 큰 방식이다. 교수님께서는 둘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할지 선택하라고 하셨고 나는 생리주기도 규칙적인 편이고 자궁내막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약물의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병원에 자주 방문해도 좋으니 자연주기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10월 24일, 10월 27일 3일 간격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질초음파, 체열 검사를 진행했다. 교수님께서 자궁내막 두께가 적당하고 좋다고 하셨고 체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항액 항체 검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NK셀 검사 결과는 34%로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씀하셨다. 수치가 12, 13% 정도가 난임 쪽에서 안정적인 수치라고 하는데 34%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하시며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이식 당일에 맞을 것을 강하게 권유하셨다. 면역글로불린 주사는 사람 혈액에서 추출한 항체 성분을 농축한 주사로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조절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으면 면역 수치를 낮추게 되는데 3, 4주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며 비용이 무려 한 번 맞을 때 7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 확인이 된다면 그 후에도 3회, 4회 정도 더 맞는 것을 권장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면역글로불린 주사의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콩주사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콩주사는 콩기름 유래인 영양수액인데 몇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한다. 하지만 효과가 빠르고 강한 것은 당연히 면역글로불린 주사라고 설명해 주셨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내 수치에 이런 설명만 들어서는 당연히 면역글로불린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맞을 때 70만 원은 정말 선을 세게 넘은 것 같다. 그러나 어쩌겠나, 맞으라면 맞아야지. 이식 당일날은 무조건 맞는 것으로 하고 착상이 된 이후에는 면역글로불린 용량을 반만 맞을지 콩주사로 바꿀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살면서 감기를 자주 걸리는 편이라 나는 당연히 면역력이 낮으면 낮았지 면역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너무 건강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건가? 참, 뭐가 이렇게 할 게 많고 산 넘어 산인지. 임신이 참 어렵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숙제날을 받아왔고 동결 이식 전에 파이팅 넘치는 3일을 보냈다. 교수님께서 자궁 내막 두께도 좋고 모양도 세 겹으로 보여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질병과 자궁 혈류를 좋게 해주는 약을 처방받았고 드디어 이식날이 11월 5일로 잡혔다. 이제 이식 날짜가 잡혔는데요. 드디어 첫 이식을 하게 됩니다. 오비드렐 주사 맞아야 돼가지고 시간 맞춰서 맞아볼게요. 오랜만에 주사네요. 뭐야 이거 좀 가봐. 안돼. 따끔하고 해. 무서워. 걱정돼서 왔어? 이상한 냄새 나서 왔지? 소독 냄새. 이상한 냄새 나지? 귀여워. 또랑이도 여기 있어. 이제 결전의 날만 남았다. 종종 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직 이식 하나만 보며 달려온 신선 1차, 2차, 3차. 7월부터 달려온 지난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험관 1차 성공하게 해주세요. 달림. 한마디 하세요. 달림 1차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성공하길 빌어주세요. 파이팅! 11월 5일 대망의 동결 이식 날. 오전 9시에 난임수술실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난자치치는 해봤던 거라 다시 해도 덜 떨릴 것 같은데 동결이식은 또 처음이라 심장이 미친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동결이식 후기를 수도 없이 찾아봤지만 내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남일이라 와닿지가 않았다. 이식 과정은 수면 마취 없이 진행되어 의식이 있는 채로 진행되는데 그게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으니 두렵기만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술할 때까지 소변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결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1시간, 2시간 전에 500ml 물을 섭취하고 소변을 참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소변을 참아야 방광이 팽창되어 자궁이 위쪽으로 들리고 일직선이 돼서 이식 카테터가 들어가기 쉽고 복부 초음파를 볼 때 소변이 찬 방광이 일종의 물주머니 역할을 해서 초음파가 더 잘 통과하고 자궁 내막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한다. 근데 참 소변 참기가 이렇게 사람 돌아버리게 할 줄은 몰랐다. 평소에도 나는 소변을 잘 못 찾는 편이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소변 찾는 생각뿐이었다. 이러다가 이식하다가 지리는 거 아니냐며 남편과 농담도 했는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었다. 담당 교수님께서 진료가 늦어져 20분이나 더 대기가 길어져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며 수술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지켜보던 간호사님이 너무 힘들면 2초, 3초만 소변을 보고 끊으라는 조언이 있었다. 나는 그런 긴 열전을 펼친 재능은 없다고 판단하고 그저 소변을 죽어라 참았다.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을 막기 위해 링거를 연결하는데 팔에 혈관을 못 찾아서 3-4번을 찌르다가 결국 못 찾아서 손등에 맞았다. 체열할 때마다 혈관이 잘 안 보인다고 주사바늘을 여러 번 찔러대는데 정말 너무 괴롭고 억울한 순간이다. 드디어 내 이름이 호명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구력 자세를 잡고 마치 실험실의 개구리 마냥 덜덜 떨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식할 배아라고 차트에 배아 2개를 보여주셨다. 나는 너무 긴장해서 배아 사진을 보긴 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신 상태였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식할 배아 2개를 해동했는데 해동 시 배아 2개 모두 손상되어서 추가로 남은 배아 2개를 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나는 이전에 진료 볼 때 배아를 해동하면서 손상될 확률이 5% 내외라고 들었기 때문에 배아 2개가 모두 손실될 거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해동하면서 모두 손상될 경우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가 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배아 2개인데 2개가 녹이다가 폐기되다니 너무 억울해. 교수님께서 좋은 것을 선별하기 위해 2개를 더 해동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식할 배아의 상태는 좋다고 설명해 주시며 이식이 시작되었다.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맴돌았지만 질 내부에 질경과 카테터가 들어가는 순간 내 모든 생각과 감각은 그곳으로 향했다. 누가 이식은 안 아프다고 했냐? 아프던데. 질경과 카테터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감각에만 의존해 본다면 철기구가 인정사정 없이 질 내부를 벌리는데 고문이 이런 고문이 따로 없다. 아픔이 소변 찾는 고통을 이겼는지 소변 마려운 느낌은 쏙 들어갔다. 배는 초음파 기계로 계속 누르고 있지. 아래쪽에서는 철 같은 것으로 쑤시는 고통이 있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아주 총체적 난국이었다. 난저체치는 수면 마취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 있었는데 이식하는 것은 오롯이 내가 다 느끼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더 괴롭게 느껴졌던 것 같다. 시술 과정은 10분 정도 했을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미치겠다. 아 제발. 온 세계 신을 다 찾았던 것 같다. 하나님, 부처님, 시바신, 알라신, 거기 어디 신이 계신다면 도와주세요.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에서 울부짖었던 것 같다. 역시 인간은 나약하여 힘들 때만 신을 찾게 되는구나 생각했다. 너무 두렵고 아프니까 수술 시간 동안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인을 수없이 부르짖고 나니 수술이 끝났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배아 잘 들어갔다는 설명을 들었고 면역 글로불린 주사 맞는 시간이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회복실은 시계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잠을 자고 싶어도 싱숭생숭한 마음 때문에 잠이 들지 않았고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핸드폰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시간이 빨리 갔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라곤 누워서 생각하는 것뿐이라 배아 2개가 날아가 버렸다는 충격에 더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남은 배아가 0개이기 때문에 착상에 실패한다면 난자체치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니 너무 앞길이 막막했다. 잘 될 것이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최악의 최악을 상상하며 미리 걱정을 하게 되는지. 시험관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시험관 시술은 마치 불안을 연료 삼아 달리는 기관차 같다고 생각했다. 불안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기차. 목적지까지 언제 도착하게 될지 모르는 아주 느리고 고장도 잘 나는 기차 같다. 시험관을 하면서 끝이 없는 터널을 달리는 기분이 들어서 자꾸 최악의 수를 미리 생각해서 덜 상처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쁜 결과를 듣게 될까봐 항상 방어태세로 자세를 낮추고 몸을 웅크리게 된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비싼 면역 글로불린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봤고 동결 이식 과정은 끝났다. 이제 이식한 배아가 착부터 끝까지 생존하는 일만 남았다. 이날부터 매일 제발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문장은 수백 번, 수천 번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제발 한 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 큰 옥산 주사 맞았는데요. 이 정도로 멍이 드는 게 맞아요? 저 처음 맞아보는데 너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맞을 때 묵직하게 아플 거라고 되게 멍이 많이 드는 주사라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멍이 들지는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맞았으니까 앞으로 10번 더 남았거든요. 이제 나는 남은 행동 배아가 없다. 4개의 총알 중 2개는 불발탄으로 발사되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고 2개는 장렬히 발사하여 내 배 속에 들어와 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신을 찾아 기도하며 도와달라 애원하는 일뿐이다. 이 고통과 고난의 길 끝에 나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